총칙 갑니다. 총칙. 1페이지. 1페이지. 마찬가지 총칙도 앞부분이 중요한 거 배치했어요. 자, 반사회. 올해는 반사회. 불공정은 반드시 나올 거고. 자, 반사회도 나오겠죠. 작년에 이중매매 나왔으니까 올해는 반사에 해당하는 놈 골라라.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자, 1번 반사에 해당하는 거.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반사입니다. 일단 주고 우리 관계 끝나면 돌려주니까 이 나쁜 놈이지, 나쁜 놈. 그러니까 반사회. 그 다음 2번 허위 진술 뜬 순간 반사회. 3번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보험 사기꾼이구나. 반사회. 또는 보험금 부정 취득 이런 단어가 같이 떠요. 반사회. 4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성공보수약정. 반사회. 5번 도박 떴죠. 도박자금 제공 목적 금전대요. 도박. 반사회. 6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떴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이매수인이 적극가담해야 돼요. 배임행. 중도금 수령한 후 팔아야 배임행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었죠? 계약금 수수한 후 적극가담해도 이건 배임행위 자체가 아니까 반사회 아니에요. 중도금 수령한 후 얘가 적극가담해야 반사회. 그래야 배임행위가 성립하거든. 갑한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과도하게 중한. 이게 범죄 흔적이죠. 반사회.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또는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그러면 법률행위가 반사회. 자, 반사회 아닌 놈. 이놈이 훨씬 중요하죠. 1번. 7번 나온 놈이야. 정답 지문이 4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너는 허위 표시구나. 의사표시는 대부분이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으로 강박. 너도 의사표시구나. 의사표시는 반사회 아니다. 3번. 양도소득 세금. 세금도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세 나오면 더 이상 보지 마. 나가지 마. 세금 100%야. 100%. 이팔래야. 4번. 메인신탁. 메인신탁도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5번. 채무자가 도박 채무. 도박이 나왔는데 지문이 두 줄로 넘어가. 길어. 마지막에 대리권 수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도박나 한 줄, 그건 적이야. 5번. 반사회. 아니, 두 줄이야. 그러면 채권자한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행행위 떠요. 그러면 반사회 아니죠. 6번. 전통 사찰 주지직. 떴어. 주지스님 떴어. 그래서 주지스님이 돈 받기로 하는 그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 산 종교법인의 주지스님 임명행위. 종교, 주지스님, 조계종 사건이죠. 반사로 보지 않죠. 못 본 거지, 대부분. 효과, 반사회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선의 3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이 자리에 강행법규 위반 무효, 불공정 무효 들어와도 똑같죠. 결론은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한능력 취소도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공통점 다 법률행위 동네. 2번. 반사회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이 안 되죠. 그래서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똑같죠. 불공정 무효도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자, 이제 불공정 갑니다. 1번. 증여가 뜨면 불공정에서 소수로 아니다. 적용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증여 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에 해당될 수 없다. 불공정 무효될 수 없다. 증여가 나오면 절대로 부정으로 끝나야 돼. 해당하지 않는다. 없다. 증여는 나만 주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죠. 따라서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날 리가 없지. 증여는 불공정이 문제되지 않아요. 2번. 경매. 똑같죠.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 187조.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야.
불공정,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여기도 없다. 않는다. 부정으로 끝내야 돼. 그래서 증여, 경매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죠. 불공정에서.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원칙, 대리인 기준.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공박은 본인 기준,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 기준 떼어낸다고 했어. 경솔, 무경험은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자, 4번. 법률 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 주관적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다. 주관적 요건 이 세 가지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없지만 해요. 피해자 갑이 다 입증. 불공정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 아버지 갑이 다 입증.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피해자 갑이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라.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5번. 불공정 무효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불공정 법률행위 동네죠. 그 다음 불공정 법률행위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결과가 똑같죠. 자, 추인은 안 되지만 7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된다. 명일동 알박기 사건. 그래서 20억 매매는 불공정 무효지만 15억짜리 유효한 매매로 전환시켜줬죠.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규정 또는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추인은 안 돼. 전환은 돼. 이렇게. 추인은 안 돼. 전환은 돼. 불공정 아주 잘 나와요. 8번. 공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하지 않죠. 정신적, 심리적 공박도 다 포함. 9번. 무경험이란 이렇게 외워요.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사회경험 부족. 특정 영역 아니야.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 10번. 당사자 일방이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이고 상대방, 의리, 폭리자가 이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은 성립. 단순히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안 것만으로, 인식만으로 불공정 성립한다. X. 안 것만으로는 안 돼. 이용 의사까지 있어야죠. 두 문제 잡았어. 두 문제. 반사회 불공정. 자, 의사표시 두 문제 갑니다. 올해는 사기 강박은 나올 거고 문제는 다른 한 놈이 누구냐. 통정 아니면 착오야. 분명히. 통정 아니면 착오. 사기 강박은 고정. 다른 시험에 오래 떴으니까. 자, 일단 비진이 빨리 갑니다. 1번.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 RR 무효. 이게 가장 중요하죠. 표시된 내용도 그대로 요력 발생. 원칙 유효. 하지만 2번. 그래서 2번. 비진이는 상대방 의리,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해 유효다. 맞는 지문. 선이 과실, RR 무효죠.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선이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그래서 선이 무과실일 경우에 한해 유효다. 맞는 지문. 따라서 의리,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 취득. 3번.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선이 과실, 무효. 따라서 이 경우라면 을은 등기 박아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니까. 그래서 무 소유권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과실. 4번. 진이란 특정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증여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진짜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대로 외우시고. 그래서 5번 강박증이요. 피해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지.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안 죽으려고 사형 안 당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지 재산 국가에 증여 의사표시 한 이상 이거 주려고 줬죠. 증여 의사로 증여한다는 표시. 강박증이요. 의사표시 일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네 번째 동네니까 불일치 동네 첫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는 아니다. 그래서 강박증여는 비진이 의사표시 아니다. 주려고 줬다. 증여의사로 증여표시. 그래서 6번 명의대여죠.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명의를 빌려줬지. 은행 가서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 자, 명의대여자. 은행이 이런 사정 알았더라도 명의 빌려준 을은 대출금 반환 채무 부담한다. 명의대여자 의사표시는 비진이 아니다.
강박증여, 명의대여 같은 여시 집안이라고 했어요. 결론이 똑같아. 빚이 아니다.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사인하면 네 빚. 네 빚이야. 명의 빌려주지 마. 네 빚이야. 빚이 아니다. 네 빚이다. 네 빚이 뭐요? 대출금 받는 증은 부담은 유효니까. 알랄 무효되지 않아요. 은행이 알았더라도 무효되지 않아. 네 빚이야. 그래서 강박증여, 명의대여. 빚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네가 대출금 받는 채무 부담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의사표시동네 무효는 을이 선의 3자에게 판순간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 의사표시동네 공통점 소유권 취득. 자,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적용돼요. 세트예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나홀로 의사표시든 다 적용된다. 단 통정. 통정의 표시는 같이 해야 돼. 그래 안 헷갈려. 통정의 표시는 통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돼. 계약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만 통정은 작동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나머지는 다 적용돼. 있든 없든. 자, 이제 통정 갑니다. 통정 중에요. 이렇게 사례문제로 나오죠. 갑부동산에 대해 을과 통정의 매매. 이유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채권자로부터 등기를 을에게 해주죠. 그 을이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 그러니까 모르는 동그라미 빵이야지. 선의의 병이구나. 그러면 선의의 병, 갑을 병. 자, 사례 문제 항상 전형적인 사례 문제는 훈련을 해놔야 돼요. 갑을 애가 통정, 가장매매가 일어나죠. 가장매매. 등기 줍니다. 그 다음에 병한테 가죠. 갑을병. 3자. 병이 선이라면 이 가짜매매 통정 무효인데 이 무효로 선이 3장에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선의 병에서는 유효로 바뀌지. 이술료. 얘 등기 박아요. 따라서 있으니까 소유권 있다. 선의 병 밑에 소자를 적어버려. 우리 명의신탁 할 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해놨죠. 소자 적고 시작하듯이 통정 사례 문제가 나오면 선에 모르는 병 나오면 선이 모르는 동그라미 문제하고 갑을병 그림 그리고 병에 소자 적어버려. 그 다음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선이 나오면 무조건 소유자. 자, 이제 들이댑니다. 1번 갑을 매매는 무효. 그렇지.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 무효. 맞는 지문. 2번 갑은 허위표시 무효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유 선의 병이니까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명의신탁에서 상대방이 소유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등기 유효니까 유. 3번 병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 그렇지.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X. 보호받으려면 무과실가 필요하다. X. 선이면 충분. 4번. 제3자 선의는 추정. 추정되면 스스로 이 사실을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저 몰랐는데요. 저 선이에요. 병 스스로 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무효 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X지문. 입증의 세트죠. 5번. 선의의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전득자 정의 악이라도 갑은 이 악의 전득자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암놈이 선의 소자. 그대로 승계취득. 그대로 병으로부터 산 놈이 전득자가 악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소유자이니까 갑은 여전히 악의 전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앞놈이 선이면 뒷놈이 악이라도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 이놈한테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이 2개가 떠요. 6번. 만약 병이 악이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 양수한 후 선의 정에게 다시 매도 이전 느낌. 맨 왼쪽 놈 갑은 이 선의 정을 상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 앞놈은 악이야.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죠. 갑은. 하지만 정한테 팔아버렸고 정이 무조건 선의의 3자는 선이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갑을이 아닌
병부터 선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놈은 보호되는 거야. 선의 삼자로서. 그래서 암놈 악이지만 네가 선이구나. 선의 삼자구나. 좀. 따라서 선의 삼자 보호되니까 이 선의 정의는 대항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의 정의 나온 순간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무효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냥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읽어버려. 등기 말소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됩니다. 7번. 자, 선의 병에서 나온 지문이 7번 지문이에요. 선의 병, 제가 소유권 먹어버렸죠. 그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 따라서 갑은 선의 병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고 을을 족친다. 배신 때린 을한테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을한테 갑은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의 병에서 나온 지문이요. 8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중간 보지 마. 있다 없다 싸우며. 지금 갑이든 갑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든 선의 병한테 간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갑도 못하고 갑의 채권자도 선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중간이 뭐가 중요해? 민법은 중간 안 중요해. 있다 없다 싸우며.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유 선의 병 소유자니까.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 병이 악이라면 채권자도 들이댈 수 있어요. 대의권도 들이대고. 그래서 선이니까 대항할 수 없다. 자, 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1번 해당하는 놈. 가장 채권자가 파산했네. 그 파산권지 뜨면은 가짜 채권이 일어났고 그 후 파산했고 그 후 파산권이 태어났죠. 따라서 이놈은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그래서 중요한 건 괄호죠. 그러면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파산 채권자 100명이 있다면 이놈들 100명 전부가 악이어야 돼. 그래야 악이. 한 놈이라도 모르는 놈이 있었으면 선의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전부가 악의로 인정되지 않느나 관제인은 선의로 인정.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2번.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이 이게 뜨면 먼저 가짜를 읽어. 아하, 가짜 채무가 태어났구나. 그 후 보증했구나. 그 후 이 말이 성립되면 3자죠. 3번. 가짜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 채권을 감유한 자. 가짜 채권이 태어나고 그 후 양수했구나. 오른쪽에서 다 나온 놈들이죠. 가짜 채권이 태어나고 그 후 이 채권에 감유 들어갔구나. 그 후. 4번.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채권 보장 가등기 격려받은 자. 가짜 양수가 태어났고 가짜가 태어나고 그 후 여기서 가등기 받았구나. 그래서 이 네 놈은 그 후 나타났구나.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자, 중요한 건 3자의 아닌 놈이죠. 세 놈. 1번. 통정으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구나.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서에 이미 있구나. 통정할 때 이미 있구나. 3자 아니다. 2번. 채권의 가짜 양도에서 채무자. 채권 양도할 때 채무자가 계약서에 밖에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채권을 파는지 표시되어 있어야지. 너도 이미 있던 놈이구나. 그래서 에서 3자 계약에서 3자. 3자 아니다. 선이라고 해도 보호되지 않아요. 무조건 무효돼. 3자 아니니까. 채권 가짜 양도에서 채무자. 얘도 3자 아니에요. 이미 있던 놈이야. 에서. 그 다음에 3번. 올해 다른 시험에 나온 놈이죠. 그래서 넣었어요.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자, 가짜 소비대차가 태어났고 그 후 이전받았어. 오른쪽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3자 아니에요. 이유는 범죄 흔적은 뭐다? 계약상 지위 이전이야. 새로 거래툰 놈이 아니에요. 그대로 을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거. 을이야, 을. 얘는 을 다시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게 아니야, 얘는. 계약상 지위 이전, 너 3자 아니야.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그래서 에서란 말이 안 뜨니까 계약상 지위 이전 이걸 모르고 늘어져야 돼요. 너는 을이구나. 병이 아니구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 그대로. 그래서 3자 아니다. 조심하시. 자, 은닉행위. 갑이 을에게 부동산 증여세 안 내려고 등기 원인을 매매로 꾸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증여가 있고 꾸며 가짜 매매가 혼합돼 있죠. 은닉행위 사례 문제. 증여를 숨겼지. 은닉행위. 자, 1번. 갑을 매매는 무효이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그렇지. 매매는 통정의 표시 가장매매로 무효. 맞는 지문. 2번. 갑을 증여계약은 유효다. 그렇지. 증여는 숨겨진 은닉 행위로 유효. 을등기 유효. 실체관계 부합. 을 소유자. 실체관계 부합. 증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유효. 을 소유자. 자, 3번. 갑은 이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을은 소유자. 이 등기 유효. 말소 대상이 되지 않죠.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자가 상대방은 없다로 끝나. 자, 4번. 4번을 장난치죠. 정답 지은 항상 4번이야. 갑 또는 을은 을로부터 산 병이 아기인 경우 아기의 병을 상대로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왜 악이 나쁜 놈인데 없다로 끝나느냐. 암놈을 봐요, 을을 봐. 을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따라서 병도 그대로 승계취득, 소유자.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야, 소유자. 소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이 등기 유효지. 소유자 등기는 유효니까. 무효 등기가 아니지. 따라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은닉행위가 나오면 을 등기 유효, 을 소유자. 병 선이든 악이든 암놈을 봐. 을이 소유자니까 그대로 승계취득. 따라서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무것도 99%가 등기 말소가 나와요. 소유자는 유효 등기니까 말소 대상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은닉행위. 오케이. 차고 갑니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들은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계약법 동례랑 만나면 무조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착오가 있다면 역시나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하자담보책임이랑 만났죠. 무조건 착오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제랑 만나든 하자담보책임이랑 만나든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3번. 착오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떴어 나쁜 놈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그러면 설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소수로는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은 원래 취소 못해요. 착오 취소. 하지만 알고 이용했어? 이 네 글자가 뜨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4번. 피해자의 중과실 유무는 유효 주장하는 상대방 을이 증명해라. 중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려는 착오 취소하고자 하는 갑이 증명하는 게 아니지. 갑은 판사님 저 착오 있어요.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그 두 개만 증명. 중과실은 저 중과실 없어요. 증명해야 된다. X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중과실은 상대방한테 넘어가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을이 유효 주장자 상대방이 중과실 유무 증명 맞는 지문 효력을 부인은 이제 5번 나오네. 따라서 착오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 갑 착오 취소로 무효가 되니까 법률 효력을 부인하려는 갑 이놈은 판사님 저 착오 있었어요 이 계약에. 두 번째 중요 부분이에요. 이 두 개는 취소하려는 피해자 효력을 부인하려는 갑이 증명. 그럼 중요 부분이 어떤 문장으로 나오느냐. 저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 안 했어요. 이 착오가 내 의사표시 이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중요 부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이 사실은 증명. 취소하고자 하는 갑이. 중과실은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야지. 상대방. 유효주장자 상대방. 6번. 피해자가 착오 취소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네.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다.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야.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가 않죠. 아주 잘 나왔지. 7번. 자, 따라서 1억 손해 입은 을은 갑착오 취소 1억 손해 입은 을은 손해배상 못 받죠? 따라서 그 다음에는 계약할 때 어떤 특약을 건다. 착오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기 없기. 이 특약 반드시 걸어. 트라우마 걸렸다 해서 트라우마. 따라서 착오 규정은 임미 규정, 배제 특약, 유효.
따라서 당사자가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맙시다 라고 특약을 걸었다면 이 특약 유효니까 이 특약에 걸렸다면 이제는 서로서로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착오 규정은 임의 규정, 배제할 수 있다. 특약 유효다. 같이 해야 돼. 같이 6번하고 7번. 8번 동기 착오를 취소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자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 동기 착오 반드시 외울 거. 표시되면 충분.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 해야 된다. X.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자, 9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 그런데 가압류가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구나.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유. 가압류가 무니까.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10번.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라고 연결돼. 시가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11번 상대방 의리 표의자 갑의 진의의 동의. 이 단어가 뜨면 진짜 마음의 동의, 쌍방의사 일치. 쌍방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12번 착오로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되니까. 자, 사회강박. 갑을병 대리인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죠. 대리인은 3자 사기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 사기예요. 따라서 2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선이더라도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 아니에요. 언제나 상대방 갑이 병을 사기친 거 똑같아. 상대방 사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선이라면 병은 취소할 수 없다. 계속 장난쳐. X. 본인이 몰라도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 법조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가 사기쳤네요. 상대방 의리 A가 갑을 사기친 사건. 자, 그러면 상대방 의리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해 사기당한 갑은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게 3자 사기 법조문이죠. 그래서 의리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해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4번 표의자 갑이 제3자 A 사기로 을한테 계약한 경우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빨리 과실 없다, 무과실, 몰랐다, 선의.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알랄 반대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니까 이제는 갑은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알랄 반대말,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몰랐고 여기에 잘못도 없으면 나는 이놈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법은 누구를 보호해줘? 이놈을 보호해주지. 선의 무과실. 그래서 느낌으로 찍는 거야.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하면 나는 이놈한테 할 수 없다로 끝나. 내가 선의 무과실하면 주어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법은 나를 보호해줘. 찍을 때 요령이에요. 그래서 알랄 이때만 3자 사기는 취소할 수 있고 선의 무과실하면 알랄 반대 선의 무과실하면 사기 취소할 수 없다. 5번도 중요하죠. 제3자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 이 판례가 뜨면 이거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구나. 표시를 잘못했구나. 표시상의 착오. 이거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독 지문으로 나와요. 맞는 지문. 자, 표시상의 착오 의사와 표시 불일치 동네이기 때문에 기망 사기가 있지만 네 번째 사기 동네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동네로 가. 우리 동네 아니야. 사기 동네 아니야. 네 동네로 가. 그래서 이 신원보증 연대보증 사건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세 번째 동네에 착오법리만 적용. 그래서 착오 취소만 할 수 있지. 의사 표시 일치한 사기 동네가 아니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동네로 가. 네 동네. 불일치 동네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를 외워야 돼요.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불일치.
사기 동네가 아니지.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한 동네니까 사기 강박은. 반드시 하셔야 돼. 정답 주문이요 다. 6번. 제3자 사기로 계약체계를 손해입은 자가 자기를 사기치니 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지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야 손해배상해 하면 돼요. 계약 취소 안 해도 돼. 그래서 꼭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이걸 장난치지. 먼저 취소해야 된다고. X. 7번. 의뢰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올해 다른 시험 나온 기출주문. 그래서 박아놨어요. 사기가 있으면 기망행위 착오, 반드시 착오를 동반해요. 그러면 착오도 있고 사기도 있죠. 선택적 경합. 그래서 사기당한 놈은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기망행위 착오가 있죠. 동기착오. 착오 취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 둘 중 어느 하나만 해야 된다. 신혼보증 사건 아닌데 하나만 해야 된다. X지문. X지문. 우리 이미 했어. 동영 모의고사 제가 한번 냈어. 선택적 경합. 착오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취소할 수도 있다. 오로지 착오 취소만 하는 건 5번. 신혼보증 사건. 저기만 착오 취소만 해요. 저기만. 나머지는 선택적 경합. 8번. 상대방이 해약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걸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범죄 흔적. 해약 고지가 없어. 해약 고지 없으면 강박? 아니다. 중간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해약 고지 없어? 강박? 아니다. 맞는지 뭐. 9번. 신칙상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죠. 부작위한 사기.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사건. 10번. 강박의 정도가 극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떴어. 의사결정의 여지가 박탈 뜨면 소수로 가요. 바로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야. 바로 무효. 박탈? 무효로 연결돼야 돼. 맞는 지문. 11번.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떴어. 수단으로 부적당. 수단이 더럽다는 얘기지. 그러면 강박의 위법성은 인정된다. 위법하다.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수단이 들었거나 돈을 요구하는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이런 단어가 뜨면 위법하다. 인정된다. 12번.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 의사표시한 이놈한테 재산상 손해를 주려는 사기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 이합 모의고사 지문이죠. 올해 다른 시험 기출 뜬 게 이놈들이요. 그래서 밑에 다 넣어놨어. 별로 안 중요한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 입히려는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기망행위 속여서 이놈을 착오에 빠뜨리고 의사표시하게 해야지. 이 고의면 돼. 이놈한테 내가 손해 입혀야지. 이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재산상 손해 또는 손실 주려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맞는지 뭐. 재산상 손해는 주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사기가 된다. X. 재산상 손해까지는 줄 의사 없어도 돼요. 효력 발생.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발송 후 사망했고 발송 후 맛이 갔어도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로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 상대방 현실적으로 내 편지 수령할 필요 없다. 편지 개봉해서 내 편지 내용을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수령할 필요 없다. 특히 알 필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자, 3번. 내가 보낸 편지가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라면 반송만 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걸로 본다. 내용 증명 등기는 반송만 되지 않으면 도달된 걸로 본다. 하지만 4번. 보통 우편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추정해 주지 않는다. 5번. 상대방이 내 의사표시 받을 때 제한능력자 5살짜리라면 나는 내 의사표시로 이 제한능력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라고 해요. 따라서 제한능력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수령 무능력자 제한능력자인 도달을 법정 대리인이 알았네. 아버지가 알았네. 그럼 이제는 나는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 주로 이게 나와요.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 이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6번. 도달 후라면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쉽죠. 그 다음 8번. 표의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몰라 또는 상대방 소재를 몰라. 그러면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과실 없이 몰라야 돼요. 이걸 장난쳐서 다른 시험에서 오래. 과실로 몰랐다. 그러면 공소하려면 못해요. 지 잘못 없애야 돼. 과실 없이 몰라야 돼요. 자, 대리 갑니다. 대리의 삼명관계, 복대리, 협의무권대리, 표현대리. 삼명관계. 1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2번. 해제 권한은 없다. 3번. 대리행위 하자 이 의리 병하고체 매매계약에 비진이 통장 차고사기 강박 반사에 불공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죠. 하자 유무는 현장에서 계약서 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면 사기당한 거지. 그래서 4번. 대리인 의리 상대방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아하,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구나.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는 하자가 있구나. 사기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다음, 취소는 누가? 본인 갑이. 이 두 개를 확인하셔야 돼. 대리인이 사기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완벽히 맞아야 맞는 지문. 5번. 갑이 제한능력자인 을한테 대리인 선임했네요. 자, 본인 갑이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할 수는 없다. 아이스크림에 팔아도 취소 못해요. 잘 팔든 못 팔든 지가 선임했으면 그대로 효과 미쳐요.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6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매매계약 했죠.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구나. 이 단어가 뜨면 대리인 자기 이익 배임적 대리행위. 그 머릿속으로 빨리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에도 횡령사건이죠. 자, 대리권 남용 외워요. 원칙 대리권 범위 내기 때문에 유권대리. 유권대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대로 유효. 본인에게 유효. 하지만 7번. 상대방 병이 을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위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무효. 본인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 아니에요. 유권대리라는 거. 대리권 범위 내에서 팔았으니까. 근데 횡령했죠. 매매대금. 대리인 자기 배임적 대리행위. 그럼 빨리 동네부터 봐. 대리권 남용 동네구나. 그러면 원칙 유효 알랄 무효. 비진이 유추 적용.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비진이 의사표시 적용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건 비진이 있었다는 지문. 여기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두고 외워야 돼요. 8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 대리가 원칙. 이걸 계속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X. 각자 대리가 원칙. 단 너희들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대리로 제한할 수가 있죠. 각자 대리가 원칙. 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 없는 채무이행은 자기야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자, 까꿀로 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하지만 본인이 대리인 네가 허락했거나 또는 허락 없어도 다툼 없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갑의 을에 대한 채무이행은 자기가 계좌이체할 수 있다. 다툼 없는 채무이행은 자기니까 갑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 다음 10번. 체결 이행에 관해 포괄적 떴어. 포괄적 대리권 수요. 이게 나오면 포괄적이니까 많은 권한이 있겠죠.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긍정으로 끝나야죠. 포괄이니까. 자,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행위 능력 없는 제한능력자 5살짜리도 갑이 선임만 하면 대리인 될 수 있다. 파산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피성년 후견 막 간 사람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 자, 대리권 소멸 13번. 본인은 사망 1가지, 대리인은 3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대리인이 막 갖고 거지됐어.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대리권 소멸. 성년 후견이 개시돼야지 대리인이 한정 후견이 개시됐다. 소멸하지 않는다. 오로지 성년 후견 개시. 그 다음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맞는지 뭐. 대리인이 계약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현명 안 했구나. 현명 안 했어. 그러면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 복대리 갑을병 머릿속 그리시고, 복대리인 병은 대리인 을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갑 아파트 팔러다니죠. 병도. 그래서 대리인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계속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자, 보인권 책임. 임의 대리인은 원칙 복인권이 없죠.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선임에 승낙을 해줬구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을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게 법조문이니까. 3번 이에 반해서 아버지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바쁘시오.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아버지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임의 대리인은 법률행위, 법정 대리인은 법률규정. 반대야, 반대. 항상 법률행위, 법률규정은 반대야, 반대.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사고 치면 완빵으로 전적인 책임. 하지만 4번 아버지 법정 대리인이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면 전적인 책임 아니죠. 책임이 다운되지.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선임, 감독 잘못했을 때만 지는 선임, 감독상 책임. 자, 5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또는 범위에 영향을 받죠. 어미가 죽으면 새끼도 죽어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그래서 소멸.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후견기 시대에서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 자, 6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한다. 그렇지. 본인의 대리니까 저기 1번하고 연결되죠. 본인 이름으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니까 본인 또는 3자에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맞는지 뭐. 말이 복대리인이지 복자 떼어버려. 갑의 대리인이야. 그 대리인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법조문 그대로 맞는지 뭐. 8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죠. 수권행위. 따라서 언제나 복대리인은 선임으로 태어난, 수권행위로 태어난 임의 대리인이다. 언제나 임의 대 맞는지 문. 이걸 어떻게 적는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고? X. 누가 선임했든 수권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 자, 협의문권 대리. 의리 대리권 없이 갑 대리인으로 병과 계약 이렇게 나오죠. 무권 대리 사례 문제구나. 1번 본인은 추인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 상대방부터 매수한 승계인 다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이죠. 무권 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한테도 할 수 있고 병이 정한테 팔았다.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다. 조심할 게 2번이죠. 무권 대리인 을에게 주인한 경우는 을이 병한테 알려줘서 병이 아버지 주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이 본인의 주인 사실을 몰랐다면 본인 갑은 모르는 병에게는 주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 경우 병은 주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먼저 지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주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몰랐다면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주인의 범위죠. 그대로 전부를 해줘야지. 따라서 일부만 주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주인하면 상대방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주인 효력은 없다. 무효죠. 그래서 일부 주인, 변경 주인,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무효.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인하면 소급 계약 체결한, 을이 계약 체결한 계약시로 소급 효력이 생긴다. 무권 대리 본인 주인은 소급 유효. 소급효가 있어요. 5번 상대방이 병이 계약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 아기의 병이구나. 아기의 병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아기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최고는 누구에게? 주인권자인 갑한테. 무권 대리인한테는 최고 못합니다.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취할 수 있다. 악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하지만 6번 상대방이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계약할 때 알았어. 너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는 안 돼. 철회는 손이만.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다. 자, 7번 을이 지 대리권을 증명 못했어요. 본인 추인도 못 얻었죠. 그러면 무권대리는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동네. 상대방 선택한다는 거. 을 선택 X. 자, 8번 을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병, 너 을한테 대리권 없는 거 알았던 거야? 알 수 있었던 거야?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일 것. 알랄.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쪽이 어려워요. 알랄이 되게 어려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느낌으로 해도 되지만 느낌으로 하면 확률이 80%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정확히 외워버려요.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일 것. 따라 선이 무과실 반대.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러면 안 도와줘. 따라서 너는 책임 물을 수 없어. 두 번째. 만약 을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알랄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되게 어려워. 협의무권대 제일 어려운 데 여기니까 반드시 특히 8번이 제일 어려워요. 8번 선임과실 생각 안 나. 시험 중에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달달 해야 돼. 그래서 알랄 책임지지 않아. 제한 능력자 책임지지 않아. 이 두 개를 완전히 해야 돼. 완전히. 10번 무권대리인 을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을의 무권대리가 제3자 사기 등 위법행위로 이야기되어서 을한테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무조건 잘못 없어도 책임진다. 진다로 끝나야 돼. 무조건 책임집니다. 조카 사기로 형님 땅 판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무조건 책임졌어. 잘못 없어도 무과실 책임. 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 가장 쉽죠.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쁜 놈. 안 도와줘요. 그래서 본인주의에서 추인 거절할 수도 없다. 무효 주장할 수도 없다. 병 너 등기 말소해.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을병 매매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유동적 무효 지문이에요. 원칙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 하지만 확정 무효 아니죠?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 자, 추인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올해 이거 단심에 떴어. 13번.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자, 물어볼 수 있고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최고. 그 다음 상대방은 갑한테 추인해야지. 무권대리인 을에게는 최고할 수 없다. 없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내용 동영 다 훈련했어. 다 제가 흩뿌렸어. 자, 표현대리까지 하고 싶게요. 1번. 표현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 3번이죠. 4번까지. 자, 표현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게 2번, 3번.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본인 성명 모형에서 지가 본인인 것처럼 사기쳐서 본인 명의로 계약했죠.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대리행위가 없어요. 따라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3번. 무권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지 것으로 팔았지. 대리인 자신 명의로. 역시나 대리인으로 안 팔았지.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4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조건 책임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한테 잘못이 있다고 해서 과실 상계법률 유추정해서 본인 책임을 깎을 수는 없다.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정답지문. 그래서 상대방 잘못 있어도 전적인 책임 경감할 수는 없다. 5번. 표현대리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대리인 주장. 따라서 병으로부터 매수한 전득자 정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오로지 직접 상대방 병만.
본인도 안 돼, 무권 대리인도 안 돼, 정도 안 돼. 오로지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합니다. 그럼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행위는 비슷할 필요가 없죠. 동종, 유사할 필요 없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대리권, 그런데 사법상 매각했죠. 유효입니다.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그래서 전혀 달라도 표현 대리 성립, 이 말을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 비슷할 필요도 없다. 이 지문으로 뜨는 거예요. 맞는 지문.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대리행위 당시, 을병 계약 체결 당시. 따라서 구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세트. 그래서 계약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있는 거야. 표현 대리 성립. 그렇게 지문 냈죠. 다 냈어. 8번. 보인권 없는 대리인 선임한 폭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 안 되는 놈이 없어. 다 돼, 다 돼.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온 거 일상가사 대리, 공법상 등기증 대리권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안 되는 놈이 없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1번, 2번, 3번. 강의법 위반 무효인 경우 안 돼. 대리인으로 안 판 경우 안 돼. 중심 꽉 잡아요. 10번 쉬고 합니다.